1명의 왕, 29명의 부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수많은 자식들. 단순히 호색한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후삼국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길, 그리고 죽음 직전 남긴 유언, 훈요 10조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토리피커 역사 이야기와 함께 태조 왕건의 거대한 서사시를 시작합니다. 9세기 말, 신라의 천년사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는 호족들이 들고 일어났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를, 누군가는 구원을 갈망하던 그 시기, 송악의 한 유력 가문에서 훗날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호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바다를 누비며 넓은 세상을 보았던 그는 단순히 칼만 잘 쓰는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자의 흐름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왕을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로 궁예였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민심을 사로잡았던 궁예. 왕건은 아버지와 함께 궁예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왕건의 뛰어난 지략과 무용은 곧 궁예의 눈에 띄었고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은 궁예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을 내세워 신하들을 의심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식까지 잔인하게 처형했죠. 공포가 지배하는 조정, 신하들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고 왕건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918년,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홍류,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4명의 장수가 왕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폭군의 폭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공께서 나서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은 왕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건이 주저하자 그의 아내 유씨가 갑옷을 들고 나와 남편에게 입혀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의로운 거사는 늦추면 안 됩니다. 아내의 결단에 용기를 얻은 왕건은 마침내 결심을 굳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미쳐버린 시대를 끝내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향하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민심을 잃은 궁예는 도망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정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잇고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남쪽에는 견훤이 이끄는 강력한 후백제가, 동쪽에는 쇠락해가는 신라가, 그리고 북쪽에는 여진과 거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적, 바로 지방 곳곳에 할거한 강력한 호족들이었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각 지방의 성주이자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왕건 역시 호족 출신이었기에 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힘으로만 누르려 한다면 제2의 궁예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포용 정책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귀부하는 호족에게는 본래의 지위와 재산을 인정해주고 성실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적으로 만들어 싸우는 대신 내 편으로 만들어 힘을 합치는 게, 그것이 왕건이 보여준 남다른 리더십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법. 왕건은 호족들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가장 확실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유력한 호족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들을 장인으로 외척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부인이 무려 29명. 이는 단순히 여색을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등
전국 각지의 유력 호족들과 맺은 29개의 혈맹이었습니다. 왕건은 자신의 몸을 던져 전국의 호족들을 왕실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부인과 자식들은 훗날 왕위 계승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건 자신도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통일과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수많은 처가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잠 못 이루지 않았을까요? 내부를 다진 왕건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930년 후백제 견훤과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 고창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고려의 운명도 끝이었습니다. 왕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호족들의 지원이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고창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의 편을 들었습니다. 평소 왕건이 보여준 덕과 포용력에 감복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알려주고 군량을 지원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고려군은 대승을 거두었고 후삼국의 주도권은 완전히 왕건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왕건의 힘이 강해지자 신라의 경순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저항 대신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935년 왕건은 항복하러 온 경순왕을 극진히 대우하며 그를 맏딸인 낙랑공주와 결혼시키고 신라의 옛 땅을 시급으로 하사했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일은 후백제에서 일어났습니다.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된 것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견훤이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평생의 라이벌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은 어제까지의 적장을 상보라 부르며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실로 대단한 포용력이었습니다. 936년 왕건은 견훤과 함께 후백제 정벌에 나섭니다. 견훤이 앞장서자 후백제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마침내 후백제가 무너지면서 왕건은 장장 40여 년에 걸친 후삼국의 분열을 끝내고 진정한 민족 통일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무력이 아닌 통합의 승리였습니다. 통일 후 왕건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취민 유도, 즉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며 조세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이 다시 농사짓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왕건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포용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자 왕건은 망명해온 발해세자 대광영과 유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주며 동포로 인정했죠. 이로써 고려는 고구려의 영광을 계승해는 진정한 통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왕건은 평양을 서경으로 숨격시키고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황폐해진 평양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켜 북방 영토 회복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비록 거란의 견제로 만주벌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왕건도 노쇠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943년, 그는 박수리를 침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얻은 통치 철학과 후대 왕들이 경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는 고려 왕실의 헌법과도 같았습니다. 불교 숭상, 풍수지리 존중, 장자 상속의 원칙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왕건은 왜 죽는 순간까지 거란을 경계하고 서경을 중시하라고 했을까요? 제1조와 2조에서 왕건은 대업은 부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히 열 것을 당부합니다. 불교는 당시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왕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 갓 태어난 나라의 결속을 다지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도선대사의 풍수지리서를 따라 사찰을 함부로 짓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지덕이 쇠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사찰 건립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고
지방 세력이 사원일 근거지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왕건은 거란이 보낸 낙타 50피를 만부교 아래 묶어 굶겨 죽일 정도로 거란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북진 정책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제5조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액의 근본이니 왕이 직접 행차하여 머물라. 서경, 즉 평양은 고구려의 옛 수도입니다. 왕건은 후대 왕들에게 서경을 중시함으로써 고구려 계승의식을 잊지 말고 북진의 꿈을 계속 이어가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제8조입니다. 차령 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의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 흔히 전라도 지역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지역 감정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해석이 분분하며 후대에 조작되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왕건은 전라도 출신 인재들을 많이 등용했습니다. 도선대사도 전라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조항은 특정 반란 세력을 경계한 것이거나 훗날 거란에 침입돼 소실된 훈요 10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43년 5월 태조 왕건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고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호족들을 눌러왔던 그가 사라지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건이 남긴 29명의 부인과 수많은 왕자들.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통합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피 튀기는 왕위 계승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해종, 정종, 그리고 광종에 이르기까지 고려 초기 왕들은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특히 4대 왕 광종은 아버지 왕건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보용 대신 숙청을, 타협 대신 강력한 법을 내세웠습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 호족의 힘을 빼고 왕권을 강화했죠. 하지만 이 모든 개혁의 기틀 역시 태조 왕건이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건이 세운 고려는 이후 475년간 지속되며 우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아울렀던 왕건의 통합 정신은 고려 사회 전반에 흐르는 다양성과 개방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건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분열과 갈등의 시대. 그는 상대를 적으로 교정하고 배제하기보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과 상생의 지혜. 이것이 바로 태조 왕건이 21세기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29번의 결혼은 비정한 정치적 계산이었고 훈요 10조는 후대에 논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 했던 그의 노력은 우리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왕건이 없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후삼국의 분열은 훨씬 더 길어졌을 것이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외세의 침략에 무력하게 무너졌을 수도 있겠죠.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왕건의 성공 뒤에는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장수들과 묵묵히 희생했던 아내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한 명의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을 믿어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것임을 태조 왕건의 생애는 보여줍니다. 현재 북한 개성에는 태조 왕건의 무덤인 혈릉이 있습니다. 비록 분단으로 인해 가볼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통합의 정신만은 휴전선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그날, 왕건은 지하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건의 호족 포용 정책은 사성 정책과 정략 결혼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당시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고도의 정치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그는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훈요 10조는 고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나침판이었습니다. 불교를 통한 민심 수습, 자주적인 북진 정책, 그리고 올바른 정치 도덕. 비록 모든 조항이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고려 왕실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이라는 무력을 통해 집권했다면 왕건은 추대 형식을 통해 왕위에 올랐고 끊임없는 타협으로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피를 적게 흘리고 덕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의 애민 정신은 한국사 역대 왕조 창업자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덕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왕건처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포용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왕건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승자의 기록이기에 미화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백상을 향한 마음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를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해야 합니다. 왕건은 호족들을 불러 자주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식구의 정치를 한 것이죠. 딱딱한 회의실이 아닌 술자리에서 오가는 진심 어린 대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위대한 정치 기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건의 개방성은 훗날 벽난도라는 국제무역항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송나라, 일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었던 고려. 닫힌 사회가 아닌 열린 사회를 지향했던 왕건의 비전은 고려를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세계화의 원조는 바로 고려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업적 뒤에는 인간적인 외로움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몇이나 되었을까요? 왕이라는 자리는 본래 고독한 법. 그는 그 고독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태조 왕건의 삶과 그의 정치 철학, 그리고 훈요 10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9명의 부인이라는 파격적인 선택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그의 진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고려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왕건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변했지만 그 터에 서서 1000년 전의 바람을 느껴본다면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왕건이 다져놓은 기틀 위에 피의 숙청을 통해 왕권을 반석 위에 올린 아들, 광종의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려를 이끌었던 광종. 과연 그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개혁군주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태조 왕건의 리더십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29명의 부인을 둔 결혼 정책? 아니면 끝까지 적을 포용했던 관용?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역사는 정답이 없는 대화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역사의 숨겨진 조각을 찾아 떠나는 여행, 토리피커 역사 이야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10세기 한반도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덕으로 사람을 얻었고
배제가 아닌 통합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인심을 얻는 것이 곧 천심을 얻는 것이다. 왕건이 평생 가슴에 품었던 이 한마디를 기억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려 노력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스토리피커 역사 이야기는 앞으로도 교과서 밖의 생생하고 입체적인 역사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건이 꿈꾸었던 상생의 세상처럼 우리 채널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고려의 건국시조, 태조 완관편이었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역사처럼 깊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